마시간 사람아 황당한 사람아 제발 이제 그만 사라져 주셔 흔적도 없이 황당한 뉴스. 안녕하세요. 황당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일본의 경제 공격 관련해서 정말 자유한국당의 그 모습들이 참 뭐랄까 눈꼴 사납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데 그냥 우리 국민들이 그냥 분노만 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이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별하게 자유한국당이 일본의 경제 공격, 경제 도발과 관련해서 무슨 말을 했었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정리하기 전에 이 문장을 들려드리고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일본의 요구는 대세상 부득이한 것으로 반드시 목적을 관철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진데 원만히 타협하여 일본의 제의를 수용하고 우리 요구도 관철하는 것이 좋다. 자, 이게 누가 말하는 것이죠? 최근 일본 경제 공격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한 말처럼 들리지만 네.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이 인터넷에 알려준 을사늑약당시 이완용이 했다는 말입니다. 네. 정말 이완용이 했던 말과 지금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의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저절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글을 보면서. 그래서 진짜 이 자유한국당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를 한 방에 보여주는 일단 글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 글과 함께 오늘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최근에 17일에는 네. 민중당이 발의한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논의됐었습니다. 하지만 네.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채택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민중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민중당이 처음 대표 발의를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러저러한 정치 세력이 있으니까 논의 과정에서 빠졌던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김재경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의 거부로 채택이 무산됐고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결의안에 이견이 없지만 여야 간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고 의결하는 게 맞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이게? 본회의 일정과 규탄 결의안 채택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잘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황교안 대표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에게 이러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던데 네. 그게 맞으면 당연히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걸 거부하는 게 본회의 일정이랑 상관은 없고 애초에 채택할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경제 공격 도발에 대한 대응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될 부분인 건데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정쟁의 대상으로 이것도 똑같이 보고 있다. 네.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관련해서 지금 정쟁을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안 이런 것도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건 어쨌든 정쟁의 대상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일본의 경제 공격 도발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민족의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될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본회의 일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결하지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자체가 이 문제를 민족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아주 후진 입장인 것이고, 사실 자유한국당 이 사태가 벌어진 초기부터 이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예를 들면 7월 2일에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현실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념적 목표 달성에만 매진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한 결과가 가혹하다 하면서 정부가 자초한 일본의 무역 규제로 반도체 산업마저 무너져 내린다면 먹거리 성장 산업이 실종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찌 되는 것인가 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7월 2일이면 일본이 경제 공격을 한 날입니다. 그날 바로 이런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전희경이라는 분이 한국당 대변인인데 정부가 자초했다라고 이때 이미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공격을 했는데 정부가 자초했다는 식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네, 이게 그래도 공격한 당일이면 적어도 일본 왜 그러냐 이런 입장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일본이 공격하자마자 정부는 왜 그러냐라고 대꾸가 나오는 게 이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거다라는 이완용의 입장과 뭐가 그리 다른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참 초반부터 이랬으니까 그 이후에도 정말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게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 다음에 또 어떤 말들이 있었습니까? 숱하게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본을 규탄하는데 힘을 합치기는커녕 정부를 규탄하고 대응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었는데 네. 7월 3일 다음 날이죠. 김무성 의원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박근혜 정부가 맺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어려운 합의를 도출해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를 뒤집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일 간의 국교가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즉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 잘못이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합의와 관련해서 피해 당사자 할머님들은 다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탄핵된 이후에 정부에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 재단이 해산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가 이런 형태의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김무성 씨는 이 사과가 최선이었는데, 왜 그걸 깨가지고 일본이 심기를 상하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정부가 이걸 뒤집은다고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반대하고 피해 당사자가 이걸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르면 이걸 뒤집는 것이 마땅하고 이걸 맺은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김무성 씨, 또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데 막말로 한번 이름을 알려줬던 분이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이거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정미경 최고위원도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마찬가지로 7월 3일날 정미경 최고위원이 반한 감정을 일본 정권에 이용하려고 경제 보복하는 아베 정권이나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다 일본으로부터 경제 보복 당하는 문재인 정권이나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베와 문재인 정부를 이제 동격으로 같이 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여러 번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본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사과하거나 배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어 왔고, 그 때문에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그 미쓰비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고, 근데 이걸 일본 정부가 거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해왔고, 지금 일방적으로 먼저 공격을 해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아베도 반한 감정을 이용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반일 감정을 이용하고 있으니 둘이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추가로 또 한마디 더 한 게, 아베 정권은 철저히 준비했고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더 못했다, 이런 소리죠. 막말이 그냥 나왔던 게 아니다, 이미 그 싹이 보였구나라는 것들이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이렇게 당내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한 말씀 하셨는데, 당연히 원내대표나 당대표 이런 분들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겠죠. 네.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보면은 말을 참 많이 했죠. 네. 나경원도 말을 좀 덜 해야 될 것 같은데, 7월 4일에는 감상적 민족주의, 다친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애교, 갈등애교로 한일관계를 파탄냈다라고 했고, 네. 15일에는 지금 가장 시급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이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면서도 네. 무능한 외교라인가? 그 정점에는 대통령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1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처럼 직접 대일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은 최대한 발언을 자제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항상 계속 일관되시네요. 자유한국당 계신 분들 일관되시네요. 일단 한국 정부가 빌미를 줬다, 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지금 일본이 그 비정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잘못인가 이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일본 정부가 이렇게까지 좀 뜬금없는 강경한 대응을 하는 이유에는 한국 정부
와의 관계만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동북아 질서가 지금 변화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지가 주바되게 되고, 특히 이제 북한이 핵무력 완성한 이후부터 일본이 북한을 대상으로 어떤 트집 잡기가 쉽지 않게 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만한 한국을 지금 찝고 자신의 군국주의적인 어떤 야욕을 키우기 위해서 사태를 점점 키우고 있는 건데, 그리고 떠나서 보더라도 어쨌든 일본의 비상식적인 대응과 한국 정부는 큰 관련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의 책임이 마치 한국 정부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맞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일본을 두둔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다. 아니, 나경원 원내대표 말대로 일본 정부의 이성을 돌아오게 하는 게 지금 시급한데, 왜 우리나라 외교 라인이 무능하게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일본 정부 이성을 돌아오게 하려면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잘못했어. 너네 그러지 마. 라고 이성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 외교부 장관을 잘라야 된다라거나, 대통령은 말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인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 굴복을 해야만 일본이 이성을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황교안 대표도 계속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었죠. 네.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일본의 경제 보복 강도가 최고 수준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답이 없다. 심각한 문제에 정부가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라고도 했고, 이거에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함께 간담회도 열렸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또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수입선 다변화나 원천 기술 확보 같은 대책을 기업들이 몰라서 안 하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말만 할 것이면 바쁜 기업인들을 왜 불러 모았냐 라면서 비판을 했고, 네. 또 15일에는 정부 차원에서 대일 특사를 파견하고 미국 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외교 라인을 고체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식의 일본의 그 경제 공격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이 상품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면 일본이 공격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최선의 해결책일 것이고, 그 다음에 수입처를 다변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방향으로 대책을 내고 실현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인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어려운데 왜 하냐, 일본한테 지면 편한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내국 정당답다. 아까 이완용 말씀도 했는데 한결 100년 전 이완용이나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나 도찐 개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유의 발언들이 자유한국당 내내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항상 그 일본의 경제 공격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일본 외의 다른 기술 선진국들과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 부품 소재를 모두 국산화할 거냐, 부품 소재 국산화를 주장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해법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른 기술 선진국들과 외교 관계가 이렇게 악화될 일이 있을까요? 없죠. 저는 일단 이런 일 자체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되는 건 일본이 과거 사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죄하고 배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문제가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과 이런 마찰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의 나라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기술 선진국 국가가. 이거 쓸데없는 걱정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 겁주는 거다. 그러면서 노리는 게 뭐겠습니까? 일본의 욕을 들어줘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100년 전 이완용의 말과 똑같다.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고, 이완용 환생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나라를 팔아먹는 언행들을 진짜 쉴 새 없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김병준 전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일본이 이렇게 한국에 경제 공격을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일본을 비판해야 되는데, 대체 이 사람들의 총구가 어디를 향하냐. 오히려 일본이 아니라 같은 한국 사람, 일본 편에 든 친일파 같은 행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본 측에서 하는 말이 경제 공격에 대한 철회 요구는 없었다.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장관이 우리는 원상회복을 요청했다. 철회란 말을 쓰지 않고 원상회복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말이죠. 네. 그랬더니 김정재 의원이 하는 말이 왜 철회라는 명확한 단어를 쓰지 않았냐. 그럼 일본 말이 맞는 거 아니냐. 네. 일본 측의 말은 일단은 맞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장관이 아니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일본이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할 수가 있냐. 우리는 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네.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원상회복을 그러니까 수익 규제를 하는 거를 철회해라. 네. 원상회복해라. 네. 라고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일본이 철회 요구는 안 했는데 라고 말장난을 하면서 한국에게 뭐 이상한 논리를 들이댄 건데 네. 자유한국당이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일본 말이 맞네? 라면서 우리나라 장관을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이런 게 있어요. 자한당이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줄임말이 자한당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일본 자민당 한국지구당이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많던데 방금 저희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말 들으니까 정말 이 말이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일본의 자민당 정책을 그대로 반영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말장난한 거잖아요. 그 말장난한 걸 가지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철회나 원상복구나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요구인데 어찌 이걸 다르다고 구분하고 왜 철회라 말 안 썼냐면서 공격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진짜.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자민당 문서를 보니까 이걸 따라 배워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마 문재인 정부 공격하면서 자민당 문서를 본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진짜 이거 정말 네, 이거 마지막 말이 일본의 대변인이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다라는 게 딱 느껴지는 그런 말이었고요. 그래서 뭐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은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말 100년 전 이완용과 같은 그런 언행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진짜 이 자유한국당 그대로 둬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황당한 수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의 망언이나 비리를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래에 나온 이 이메일로 제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당한 뉴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